길이가 길어. 그럼 둘 중에 누가 힘 더 많이 받을까? 긴 애가. 왜냐면 긴 애 안에 얘가 여러 개 있는 거랑 똑같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B와 I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힘을 받는 그 도선의 길이 랭스에도 뭐 하더라? 비례하더라. 그래서 F는 B의 I의 L에 비례하기 때문에 F는 비일. 그래서 앞으로 자기력은 F는 비일. 됐니? 자 이제 힘이니까 단위 뭘 사용해주고? 뉴턴 사용해주면 돼. 그런데 만약 B와 I가 그러면 서로 90도일 때 힘이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서로 90도가 아니라 활값이 세타로 나왔어. 그럼 90도 성분을 곱해야 되니까 뭘 곱해주기만 하면 돼? 사인 세타를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이지.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류의 세기가 10A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런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사이각이 뭐 몇 도라고 할까? 뭐 60도? 아니 45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힘이 얼마 작용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전류는 비스듬하잖아. 그럼 이 전류 안에는 자 X축으로의 전류도 있고 Y축으로의 전류도 있어. 그래서 X축 전류, Y축 전류. 자 특히 이거 지금 45도 특수각이니까 1대1대 루트 2지. 그러면 루트 2가 10이면 얘네는 전부 루트 2분의 얼마? 10. 즉 5루트 2 암페어의 전류가 수평 수직으로 흐르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보세요. 자기장하고 나란한 전류는 주변에 자기력선의 밀소차를 만들지 않아. 그래서 얘는 힘을 발생시키지 않고 수직한 전류만이 밀소차를 발생시킨다고. 그래서 F는 B를 했을 때 모든 전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을 발생시키는 전류만 들어가니까 BIL에서 I에 얼마만 넣어줘야 돼? 5루트 2만 넣어줘야 돼. 10이 아니라 여기까지에 가요. 그게 결국에는 얘들아 10 사인 45도 한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그래서 I 사인 45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여기까지에 가니? 자 그래서 F는 빌. 자기력은 언제나 F는 빌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뭐 해야 돼? 외워줘야지. 이해가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장이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자석 속에 전류가 있을 때도 가능하지만 전류와 전류가 흐를 때도 마찬가지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전류 I1이 흐르고 여기 지금 전류 I2가 흐르는데 특히 두 개가 나란하게 흐르고 있어. 자 얘네 사이의 간격을 내가 D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같이 놓잖아? 그럼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멀어져 있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져 있기도 해. 왜냐면 이들 사이에도 바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힘일 것이냐? 잘 보세요. I2라는 전류는 I1 주변에 있어. 근데 I1,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무슨 장 만들지? 자기장. 그러니까 I2는 I1이 만든 자기장에 놓여져 있는 전류야. 그럼 자기장 속 전류니까 바로 자기력 발생하잖아. 그럼 힘의 방향 한번 따져볼까요? 자, I1이 만드는 자기장. 자, 얘들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손 억지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자, 전류 위로 가게 해주고, 자, 내 손가락 오른쪽은 들어가지? 자, 그래서 얘보다 오른쪽은 들어가게 표시해줘. 근데, 자, 왼쪽은 어때? 나와. 그래서 왼쪽은 나오게 표시해주세요. 그러면 I2는 들어가는 자기장 속 전류. 여서 자기력 받게 되는데, 자, 방향, 오른손 법칙에서 자기장 들어가지? 전류 어디야? 위. 그럼 손바닥 어디를 향해? 왼쪽. 그래서 얘는 지금 왼쪽으로 힘 받는 거야. 자, 이것도 I1이 만드는 자기장 속 전류가 받는 전 자기력인 거야.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러면 얘만 힘 받을까? I1도 어떻게 되겠어? 힘 받겠지? 자, 그런데 그럼 얘가 받는 힘은 어느 방향일까? 어느 쪽? 반대쪽이면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되겠지? 자, 사실 I1은 I2가 만드는 자기장 속에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따져봐도 돼. I2가 만드는 자기장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면 얘도 전류가 위로 올라요. 그럼 엄지 위로 가게 해주면 오른쪽은 들어가 얘보다 왼쪽은 어때? 나와. 그럼 얘는 나오는 자기장 속 전류거든? 자, 그럼 자기장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엄지 전류 그랬더니 손바닥 어디를 향해? 오른쪽을 향해. 그래서 얘 오른쪽으로 힘 받는 거야. 근데 사실 하나를 구했으면 하나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거 일종의 I1이 만드는 자기장이 준 힘이니까 I1이 준 힘이라고 할 수 있어. 얘가.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서 자 원이 투한테 힘을 작용하면 투도 원한테 뭘 주게 되어 있어? 힘을 주게 되어 있어. 반작용이야. 자 작용 반작용은 항상 어떤 방향? 화장실 빨리 빨리 갔다. 작용 반작용은 서로 어떤 방향이야? 반대 방향. 그리고 크게 어때? 같아. 알았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서로 인력 작용하는 거야? 청력 작용하는 거야? 인력 작용하는 거야. 근데 특히 평행한 두 도선에서 힘의 방향은 내가 외워두는 게 좋아. 자 지금처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인력 작용이야. 다른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청력 작용이야. 그냥 방향은 바로 구할 수 있게 그냥 얘를 외워줘도 좋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원래 같은 것들끼리 많이 밀어내잖아? 근데 평행한 두 도선사에서는 같은 것끼리 오히려 끌어당기는 인력 준다. 여기까지 가니? 그래서 방향은 좀 알아두는 게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가. 그래서 얘는 끌어당기니까 도선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져.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같은 방향의 두 전류가 인력작용해가지고 도선이 많이 붙은 거 보이죠? 가그림. 나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청력작용해가지고 살짝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가. 자, 근데 힘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원래 자기력이라는 게 바로 자기력선의 무슨 차 때문에 생긴 거지? 뭐라고? 일소차.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자, 근데 얘를 중심으로 해서 영역이 몇 개로 나뉘었니? 세 개로 나뉘었는데 자 여기는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나오는 자기장이 강해.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강하지. 근데 사이는 서로 어때? 소거됐잖아. 그래서 여기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밀하고 여기 반대편도 밀한데 중간은 어때요? 소해요. 그러다 보니 자 밀한 쪽에서 소한 쪽으로 힘을 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밀한 쪽에서 소한 쪽으로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인력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여기까지 가지. 자 그렇다면 이때 자기력 얼마가 되는지 한번 구해볼까? 언제나 자기력은 F는 톰 아니고 뭐? 1. 자 이때 이 힘을 받는 도선의 길이를 랭스 L이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이 L만 받는 힘인 거야. 자 볼까요? 여기에서 힘을 받는 주체를 내가 I2라고 할게. 그러면 I2는 B 누가 만든 자기장 속에 I1이 만든 자기장 속에 힘 받는 주체 I2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B가 여기에다가 만든 자기장. 근데 직선 전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D만큼 떨어져 있어. 자 직선 전류한 자기장 KR분의 I였거든? 그 R이 거리가 얼마야? D.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얼마야? I1. 이거에다가 지금 전류 얼마? I2 그리고 길이 랭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D분의 K, I1, I2, L인데 굳이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딱히 없기는 없어. 왜냐면 F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B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니? 약간 말유력 법칙 같이 좀 그렇게 생겼어. 전류가 원인이니까 전류에 비례해. 그리고 모든 힘이 간격이 멀어지면 힘이 어때져? 약해지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자기장은 왜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왜 생기냐면 네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자석이 왜 붙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자석이 왜 붙냐면 자기장끼리 상호작용해서 붙는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장이 왜 생기냐?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좀 찾아내면 누가 그러니까 근데 이 자석의 원인이 결국에는 근본으로 가면 그 원인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원자. 그러니까 자석은 아무리 잘게 쪼개서 원자 사이즈까지 쪼개도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원자 사이즈여도 자기석의 성질.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 내부에 비밀이 있는데 그럼 원자 내부에 뭐 때문이냐? 근본은 전자의 운동 때문이야. 자 그런데 전자는 또 두 종류의 운동을 해고 되는데 설명 안 했나?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공전 운동도 하고 또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도는 자전 운동도 해.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공전 운동하는 걸 궤도 운동한다.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걸 스피드 운동한다 라고 해. 그럼 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흐르는 거지? 전류가 흐르는 거라서 전류 주변에 무슨 장 생기듯 자기장 생기듯 지금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아서 자기장 생기는 거야.
모든 물질은 그럼 이런 식으로 원자가 있고 전자가 해서 돌아서 전기장이 형성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럼 어떤 물질은 자석이 어떤 물질은 자석이 아니야?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왜 그러냐면 너네 화학 시간에 아마 공부할 거야. 오비탈 전자 채울 때 전자가 이렇게 그 파울리 베타원리에 의해서 모든 전자가 똑같은 양자수를 갖지 않거든. 에너지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채워. 이게 뭔 얘기냐면 인접한 전자 하나는 반시계로 돌면 하나는 뭐로 돌고 있어? 시계로 돌고 있어. 그래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어떻게 돼? 상쇄해야 돼. 그래서 많은 것들이 상쇄되는데 그렇다고 다 상쇄되느냐? 아니야. 이렇게 홀전자 하나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 때문에 원자는 아주 미약한 자기장을 가질 수 있어. 그 자체를 우리가 원자 자석이라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거의 대부분은 자기장이 죽어있거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체 속에 이런 원자 자석이 갖는 자기장의 방향이, 즉 NS의 방향이 다 일치하질 않아. 어떤 애들은 이 방향, 어떤 애들은 이 방향, 어떤 애는 이 방향, 어떤 애는 이 방향.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꼴인 거야? 0이 되는 꼴인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죽어있지 평소에는. 카드에서 그뭐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같은 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신용카드가 요즘에는 마그네틱 성질을 사용한다기보다는 IC 칩 성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까만 테이프 있잖아. 얘는 마그네틱이야. 근데 요즘에는 이거보다도 이렇게 칩이, 그 금색 칩이 들어있잖아. 얘는 이제 IC 칩이거든. 그래서 긁으면은 마그네틱 이용한 거고 이렇게 꽂으면은 IC 칩 이용하는데 요즘엔 거의 IC 칩을 이용하게 되어 있지. 왜냐면 얘가 손상이 보통 근데 둘 다 되지. 둘 다 되긴 하는데 요즘에 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많이 손실이 쉬워요, 마그네틱이. 근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 얘는 이제 평소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카드로서 내가 만들기 전에 그냥 테이프가 붙어 있을 때에는 그 안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제각각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김연경이라는 사람의 카드가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보를 여기에다가 자기장으로 집어넣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일렬화가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마다 만약에 같아버리면 우리가 하이패스를 지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하이패스에서 여기 여러 군데 이제 그 신용카드들이 왜 알아서 그 너네 뭔지 알죠? 톨게이트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